오늘 모서지 2부입니다. 시청자 그리고 NBN골드 매니저들이 골라 담은 종목들 한눈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시청자 대표들이 추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홍기남 시청자님의 추천주입니다. 라온시큐어인데요. 얼마 전이죠. 일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보안 점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틀째 보안 관련주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라온시큐어는 보안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라온시큐어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라온시큐어에는 회사의 화이트 해커 그룹인 라온 화이트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소의 정보기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 주는데요.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규정, 관련 솔루션, 그리고 보호 조치 등을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온시큐어 목표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시청자님의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인데요. 이번 겨울 화제가 되고 있는 롱패딩 열풍에 힘입어서 태평양 물산이 기대감이 높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롱패딩 열풍이 국내 패션 브랜드 기업에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2016년 4분기에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태평양물산의 프리미엄 베딩 전문 브랜드 소프라움이 롯데백화점과 공동 기획한 구스다운 이불 쇼팽이 하루 반나절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업황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로 성수기의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 더 강해질 수 있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투자 매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태평양물산 김종구 시청자님은 목표가를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넵튠 살펴볼게요. 오늘 박종현 시청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넵튠의 오늘 목표가는 17,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게임주인데요. 넵튠은 온라인 대작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블루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이 중국 수출 재개 조짐을 보이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데요. 사드 배치 이후에 끊겼던 한국 게임의 중국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선이 한층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넥슨의 간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던전 앤 파이터 짝퉁 게임에 대해서 중국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준 점이고요. 또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블루홀의 인기 PC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러브콜을 보낸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석복 시청자님의 추천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 바이오텍입니다. 이 뉴트리 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제약, 바이오, 신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빙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뉴트리 바이오텍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6% 증가했다는 점과 올해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했고 거래처 다변화로 매출 상승이 견인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NBN골드 매니저들의 추천주들 살펴보죠. 어떤 이슈와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먼저 하체기 매니저의 추천주 KL넷입니다. KL넷은 삼성 SDS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성 SDS는 최근 관세청, 해양수산부, 한국 IBM, KL넷 등과 함께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족했는데요. KL넷은 이 컨소시엄에서 1차 개념 검증 및 물류 관련 업무 화면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KL넷은 신규 물류 플랫폼 로지스뷰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로지스뷰는 국제물류 트렌드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물류 플랫폼입니다.
오늘 KLS에 대해서 목표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견수 매니저의 추천드는 오늘 야스입니다. 야스는 OLED 증착 장비 및 증발원 제조업체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세대 이상 대형 OLED 증착기 양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9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2020년까지 대형 OLED와 플라스틱 OLED, 투명 디스플레이 등에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비 업체인 야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화물 등 미래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LCD 생산 라인을 OLED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존 LCD 생산 라인의 OLED 전환 투자도 시장의 예상 대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옥사이드 관련 장비 업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야스의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W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허인행 매니저님이 이틀 연속 게임주 뽑아주셨는데요. 게임 업종은 올해 전년 대비 양질의 게임이 공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W게임즈는 지난해 인수한 DDI의 실적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DDI의 더블다운 카지노가 오는 3월 버전2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고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여기에다가 유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된 것이 베팅 금액 상승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 클럽 랭킹 시스템 도입 후 DUC의 4분기 결제액은 전분기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W게임즈 측은 W카지노의 유저 경제 콘텐츠 활성화와 성수기 효과가 맞물리면서 별도 매출액 418억 원, 영업이익은 1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W게임즈 목표가는요, 6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황인재 매니저의 추천주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T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아이폰 10 판매 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기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애플 공급 예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마저도 당초 추정치에서 하향 조정돼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350억 원과 250억 원입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 10 생산 계획은 지난해 4분기 3,300만 대에서 올해 1분기에는 2,000만 대로 급감했고 오는 2분기 1,400만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10의 영향이 적은 이 IT 관련 종목들 지금 저가에 매수할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목표가는요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오늘 모사지였습니다.